우리가 초등, 중등 때 선행으로 뭔가를 끝내놓는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착각하면 진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완벽하게 학습하는 건 고등학교에 가서예요. 따라서 선행학습의 목표는 완벽도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엔 아빠들이 선행을 반대하는 이유, 또 그 아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번 영상에선 그렇다면은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엄마들도 사실은 선행학습이 중요하고 해야 한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하시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이왕이면 어떻게 선행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선행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이 목표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학원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아이의 입시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영어 학원의 레벨 테스트, 어떤 수학 학원의 최상위 반이 목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학원이 혹은 커리큘럼이 보증해주는 어떤 목표가 내 입시를 보장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영재고나 과거에 진학하지 않을 친구들에게 사고력 수학이나 초등, 중등 과정에서 극심화를 한다? 사실 이것은 목적과 수단, 선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는 특목자사고로 보내려 하거나 강남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거기서 대학 준비를 하고 싶은데 선행은 나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건 역시 목적과 수단, 즉 입시라고 하는 최종 목적과 선행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렬한다고 하죠. 얼라인한다고 하는,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로드맵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 입시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내용도 제가 쓴 책에 보면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대입 단계가 있어요. 대입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아주 전형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스카이다, 아니면 의대다, 대학의 목표를 정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전형 혹은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고등학교 3년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우리는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돼서 고등학교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교육 철학을 스스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요, 자기 안에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볼 때 내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할지, 또 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상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도달할 것인지를 사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 5년, 10년 동안 적금을 붓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자녀 교육도 투자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의사결정을 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역순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시기에 영어 레테, 중학 시기에 수학 선행반, 자, 이것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입시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가, 특히 엄마들이 선행학습의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행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해 놓으시기를 꼭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선행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밸런스예요. 자, 여기서 밸런스는 예를 들어서 뭐 개념과 유형, 심화의 밸런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과목들 간의 밸런스를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행학습의 장점은 뭐죠? 앞선 시기 공부를 미리 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학습의 맹점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학습을 포기해야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수학 선행을 많이 권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고등 수학 한다는 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입니다. 야, 나도 지금 고등 수학 하고 있어. 이거 왜 자랑해요? 내가 수학 잘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렇죠. 뭐 애들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수학의 선행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하루 4시간씩 수학학원을 꼬박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학원에 가서 학습하는 것 외에도 자기 학년에 맞는 수학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의 나머지 공부도 해야 될 거예요. 수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수학 진도가 나간 건 좋습니다. 대신에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영어 학습 시간이 갑자기 급줄어들게 되고요. 아이들이 영어 판타지나 노블 좀 읽고 있는 걸로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영어도 할 게 참 많습니다. 리딩도 있고 특히 라이팅.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수학에만 너무 집중되면 영어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독서나 국어를 강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영수의 밸런스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선행학습에서 이 밸런스, 학습의 감각을 놓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또 제가 사실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독서입니다. 독서는요, 면면이 깔려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판타지나 문학은 많이 읽지만 비문학과 같이 머리를 쓰는 일, 좀 이해해야 되는 일, 점점 손을 멀리 합니다. 실제로 독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결국 중학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만회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걸 메울 시간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엄청 달려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행을 할 수 있는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시기에 선행의 속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과목별 밸런스를 놓치시면 큰 코를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로는 최소치로는 영수, 그리고서는 국영수, 확장해서는 국영수 사과.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능이 개편됐기 때문에 사회와 과학의 배경 지식,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비문학이라서 싫어해요. 이과 성향에 있는 친구들은 경제나 법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하고, 또 문과 성향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연과학, 물리나 화학 같은 추상적인 얘기하는 것들 재미없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양이 이제는 중학교 시기까지 공통적으로 잘 닦여 있어야 고1 때 보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내신도 잘 받고요. 그리고 수능시험까지 잘 대비할 수 있죠. 아시겠지만 수능시험이 바뀌었고 탐구 과목이 선택형 교과가 아닌 공통교과, 공통사회, 공통과학 전 과목을 다 공부하는 밸런스를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선행학습 좋은데 선행학습하면서 이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과목에 또 혹은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의 논리에 그대로 따라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과목 간 밸런스를 놓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행학습에 있어서 완벽주의를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건 일종의 예습이죠. 따라서 본학습, 또 그거를 깊게 다지고 제대로 학습하는 건 사실은 그 시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특히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뭐 그렇게 어렵고 부담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 중등 때 선행으로 뭔가를 끝내놓는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착각하면 진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완벽하게 학습하는 건 고등학교에 가서예요. 따라서 선행학습의 목표는 완벽도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초등 수학을 선행하는데 혹은 중등 수학을 선행하는데 심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라든지 수능 국어를 선행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초등학교 때 풀려도 되나요?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완벽함을 기하고 그 시기에 나올 점수를 지금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행학습은 결국에는 다음 시기의 학습을 미리 예습해보고 어느 정도 감각함으로써 학습의 훈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 것이지 진짜로 내가 그 시기의 문제를 다 풀어 다 맞춘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수많은 대가들을 생각해 볼 때 선행의 이점보다 단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시키실 때는 60, 70% 정도의 이해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걸 오늘 다 완벽하게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한 번 본 것을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는 여러 번의 과정, 즉 긴 시간의 축을 두고 선행학습을 조금씩 완성시켜 가야지 지금 시기마다 완벽해야 된다라는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아이들은 분명히 질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역작용이 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선행학습은 사실 이젠 많은 사람들이 선행학습 정말 해야 될까 하면서도 선행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선행학습을 망치는, 좋은 선행학습을 망치는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좋은 선행학습,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지 그 그림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를 위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